Previously on Today I am with three people whom you have requested. They are known as the fathers of K-pop. Please introduce yourselves.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트리의 이주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트리의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노트리의 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Speaking of Wendy, speaking of On and Off, 17, Tempest, you've worked with so many amazing, talented artists. Is there a specific idol that has impressed you the most with their nuance and detail that they brought to the recording session? 너무 많은 것 같은. So many, yeah. 네, 저는 뭐 잘하는 가수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K-pop 아티스트들은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 한 예로 작년 12월에 발매된 온앤오프의 구스범스 미니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을 내고 그 친구들은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단독 콘서트도 있었고 다른 이제 스케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들과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올해 8월에 나온 스토리지 오브 온앤오프라는 앨범도 미리 녹음을 다 해 놓아야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밀 프로젝트였고, 그다음에 구스범스는 해야 되는 이제 당장 나와야 되는 앨범이었는데 둘 다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한 번 올 때 그러니까 멤버들이 와서 하루에 2곡씩을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녹음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촉박한 스케줄에 녹음을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바빠지는 아티스트들은 거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퀄리티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K-팝의 힘이 아닌가. 전투력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Do you have any similar stories to being impressed with a group or a specific artist in the recording studio? 저한테는 제일 많이 녹음을 했던 아티스트는 태연인데, 근데 제가 이제 보컬 디렉팅을 볼 때 그 기준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건 아닌가.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티스트들은 너무 많고 그런 아티스트들은, 근데 이 K-팝 아티스트들이 정말 어떤 노래를 잘하는 거에 있어서 보여지는 게 어떤 가창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프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종격 투기 채널 같은 거 뭐 제가 요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굉장한 프로들이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저 정도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녹음실에 와서 정말 드라이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못할 자기만의 어떤 탤런트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가창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거에서 모두 굉장한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Yeah. Oh, you clap so quietly. The mic. Wow. Well,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e artists that you've worked with. Now I'm curious about your opinions on your own music. Is there a part of a song that you were writing and you're like, this is going to be the killing point? And then when it was released and fans chose like a different part of the song became really popular and that became the killing point. Were you ever surprised by that sort of change? 사실 저희가 만들면서 곡을,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곡에서 킬링 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요. 모든 작곡가가 아마 그럴 거고,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지만 모든 곡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그것들을 판별해 주는 건 결국에 대중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건 어떤 곡적인 부분은, 곡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 곡들을 봤을 때 나는 이 곡이 제일 좋았어, 나는 이 곡이 제일 아끼는 곡이야, 나는 이 부분은 제일 아껴를 사실 저가 처음 가진 생각보다 나중에 사람들이 사랑해준 곡, 그리고 사랑해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더 애착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어떤 대중들의 피드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도 제 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어떤 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이라서 제가. Can you give an example? 예, 뭐 이것도 예시를 많이 들긴 했는데, 여튼 레이디스 코드의 갤럭시 같은 곡은 처음에 썼을 때 이게 타이틀이 되거나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기엔 조금 대중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이거 괜찮을까? 잘 될까 했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 반응 보고 역시 나는 최고야. 최고였어. 의외로 다른 부분은 음악적으로는 막 그런 적은 없었고 가사의 부분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사도 한 줄 한 줄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없지만 제 예상보다 더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해줬던 가사들이 좀 있었어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뷰티풀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를 저는 은하수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사랑하게 될 거야에서 반응한 건 머리 아닌 마음이야 이런 파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잘 몰랐었거든요. I see. Do you have an example, Joo-Hyoung? 저도 킬링 포인트 파트 이런 얘기는 아닌데 가사 얘기인데 또 원래 저는 가사를 안 쓰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한 30분 만에 그 멜로디에 가사를 이렇게 붙이고 녹음을 다 끝냈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제 단독 작사가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한 포인트가 됐죠. 엑소의 My Answer. 주영이는 거의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 마음에 더 물어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사로 아마 쓸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쓰고 꾸며서 쓰죠. That's why your music's so good. So, next question. Ji-Hai, you mentioned a long time ago that music us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 comeback, and dance and music video sort of supported it. But now it's so important that every single thing is equal. How has your approach to writing music changed over the years now that TikTok is so important? 사실 뭐 두 가지 질문인데 한 번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개인적으로 작업하는데 저는 변함은 없고요. 좀 이제 이런 것만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예전에는 이렇게 좀 더 미시적으로 뭐 작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여기서 좋은 막 사운드 막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썼다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왜 이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그림을 보면서 작업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게 하나의 어떤 그 아티스트를 위한 세계관과 어떤 모든 컨셉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저를 생각하고 음악을 할 때 요 포인트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생기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역에서 오히려 틱톡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막 따로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따로 생각하고 작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Is that the same for you?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프로듀서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지만 트렌드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뭐 스포티파이의 하이퍼팝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악을 만든다. 혹은 이것은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을 자르면 틱톡에서 유행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만들면 결국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랄까 좀 더 재밌는 작품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결론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음악이기 때문에 그냥 음악 그 자체에 열중을 하고 다른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으면 이것을 사용하는 매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그냥 열심히 작업할 뿐입니다. Is there something that you always try to add to every single song, no matter what genre? 저는 있어요. 이거 되게 웃긴데 별거 아닌데 말렛로를 저는 항상 이 프리로 갈 때 그러니까 K-팝에서는 프리가 됐던 미드에잇이 됐건 한 번은 꼭 이 조용해지는 구간, 그러니까 댄스에서 발라드로 가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런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이모셔널한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저는 제일 간단한 에펙스 중에 하나가 말렛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를 제가 똑같은 사운드 하나 너무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어서 그 하나를 제가 음악을 거의 그러니까 진짜 첫 곡부터 거의 모든 곡에 다 썼던 것 같아요. I'm gonna be listening for that now. 근데 이걸 누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GI의 사운드다 해서
그 말레 사운드를 몇 개를 해서 이 사람 맨날 이 사운드 쓴다가 누가 올렸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그거 그냥 치 하는 사운드 그거를 해서 아 이걸 다른 거 바꿔야겠다 그때 생각을 하게 됐어. We look forward to seeing if a new G-High sound appears after this. 아니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 건데 한번 썼던 소스는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좀 병적으로 안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어떤 전에 썼던 소스니까 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 전에 썼던 거를 쓰면 안 될 것만 같은 강박이 생겨서 예, 이건 그냥 저의 병 같은 I feel like there's different eras of Hyun. So like I don't know the specific dates, but like I used to do like a lot of key changes, modulations. And then I think for a while then you were inspired a lot by Cuban Latin jazz. Yeah. And now it's hard to pinpoint your sound.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예. Yeah. And then 저랑 같이 작업한 탑라이너들이 좀 힘들어하는 포인트긴 한데 이제 백그라운드 보컬을 좀 많이 써서 결국에 최종 결과물을 보면 그냥 개인 만족이긴 한데 그게 없으면 이제 너무 허전해서 첫 번째는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은 가사에다가 하모니를 쌓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텐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러스 라인만 들어도 그것도 하나의 악기 라인이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so when writing vocal parts, do you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a counter melody to the main melody? 대선이 제일 중요하죠. Because that's what I can sense in EXO Stronger. You mentioned that you want to emphasize certain lyrics, so like the harmony is always coming on like da da stronger, da da stronger, right? Like towards certain parts of the word, right? Very very Joo-Hyung sound. No, Gustav sound. Oh, Gustav. Okay, well, as producers who've worked with each other for 8, 9, 10, how many years? 서로 같이 안 지는 13년, 14년 정도 된 거예요. You've heard each other develop as writers, right? Can you pinpoint one specific song from each person that's your personal favorite that they've worked on? 저는 이주영 작곡가의 초행길이 지금 딱 너무 좋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초행길이라서 초행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나틱. 네,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 작가로서의 캐릭터 가장 드러나는 곡들이지 않나. For example, his ability to touch a lot of emotions and vocal lines very quiet. It's hard to define it, right? yeah. 루나틱한 거죠 말 그대로. 약간 크레이지한 거죠. What are your two favorite songs, or you first? 저는 뭐 현이의 곡 같은 경우에는 방백을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앨범에서 제일 뭐랄까요 그 앨범 자체가 그때 샤이니 앨범 자체가 약간 그 90년대 어반 R&B 그리고 이런 댄스 뮤직들이 막 접목된 어떤 통일성을 가진 어떤 앨범이었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와 이 앨범은 정말 구성이 잘 돼 있다 그러다가 그 앨범을 쭉 듣다가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현이 곡인 줄 모르고 들었는데 듣자마자 이건 현이 곡이다 라고 하면서 들었던 게 있는데 그만큼 자기 색깔이 그 앨범에서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통일됨 속에서도 혼자서 자기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게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작가의 캐릭터가 도드라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그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황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이 제일 좋은 곡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이제 현이한테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심장을 때리는 이야기들이었고 주영이의 곡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나는 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의 마음에 관한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고 그런 곡들을 중심으로 쓰지만 예전에 저랑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댄스곡들도 많이 쓰고 그때는 이제 저희들도 이런저런 장르들을 막 같이 도전해보던 시기였어서 그 다른 곡들도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그때부터 가장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 심지어 지금도 가끔 듣는 것 같아요. 그 곡을. Right. Wow. All right, your turn, Joo-Hyoung.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원래 두
분이 좋아하는 그 색깔을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하영은 되게 밝은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점점 이제 세련돼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최근에 들었던 곡 중에 TO1의 하나 둘 세 곡 그게 너무 시원하게 들려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이 형은 사실은 현이 형의 그런 어쿠스틱한 편곡이 사실 되게 빅팬인데 뭐 레드벨벳 노래들 데이원이나 바다가 들려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나라 최고 장인이 아닐까. 소녀시대 곡도 있고. 저희끼리도 저희 방에 가면 사실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다른 음악 그리고 자기 색깔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항상 되게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해도 되게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요소가 아닌가 인 것 같습니다. That's wonderful. Well, we've come to the end of the interview. And my final question is,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can tell fans about any upcoming or current projects? And will we see the return of MonoTree YouTube channel series of, you know, breaking down the sessions and that kind of thing?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작업한 곡은 그 CSR 첫사랑 CSR의 러브티콘이라는 곡이 최근에 발매가 되었고요. 앞으로 나올 곡은 아직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모노트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여러 측면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채널을 저희가 하는 것들은 또 다 저작권과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고민이 되었고 각자의 좀 더 작업 시간들도 좀 더 확보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포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Yeah, so no tired. money, bank Yeah, account no dry. money. Bank account dry. As for upcoming projects, since Jaden Jeong is now working for Triple S, will we hear a lot more MonoTree and Jaden collaboration?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당연히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고 그렇지만 그냥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은 곡을 그분을 위해서 똑같이 쓰는 거고 그분도 뭐 좋은 곡이면 그렇게 맞는 곡이면은 서로 이제 해서 좋은 또 작업물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트리플 S에 나왔던 미니 앨범에도 모노트리 곡들이 있습니다. 네. Yes, we will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and we will stay tuned. Yeah. Stay tuned. Stay tuned. Yay! 감사합니다.